오늘은 요 셋업으로 찍는 거죠? GPT? 오늘 GPT 주제 GPT? 저는 GPT 없으면은 창업 결심 못했죠. 약간 GPT와 동반 퇴사를 했달까? 약간 공동 창업자죠. 이전 직장에서 동반 퇴사라고 동반 창업을 했달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안녕하세요, 일맛의 스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너무 화제가 되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식상해진 챗 GP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을 잘하려면 요즘은 GPT가 필수입니다. 누구나 이제 일을 잘하고 싶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일을 하면 굉장히 일을 수월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할 때 더 성과가 나는 측면이 있죠. GPT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일을 할 때 GPT가 동료 역할을 해주고 또 GPT가 내가 하는 일들의 일정 부분을 담당을 해주면서 마치 여러 사람이 일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창업하면서 나는 GPT하고 동반 퇴사를 하고 이제 GPT하고 동반 창업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GPT가 어떤 한 동료의 역할, 한 명의 인턴이 하는 역할에 준하는 업무 퍼포먼스를 GPT가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 있게 혼자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건 업무를 빨리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즉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일을 잘한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GPT 자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GPT 왜 써야 하냐고요? 일잘러 분들, 일을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GPT가 필수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PT를 어떤 때 써야 하냐고요? 글쎄요. 어떤 때 써야 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죠. 이게 뭔가 얘기하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입에서 막 맴돌고 그게 있었는데 전에 봤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입에서 맴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인지심리학에서 점화 효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땅 하고 소리가 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GPT가 저는 그 역할 진짜 잘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되지? 아니면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하지? 혹은 어떤 구조, 조금 어려운 말로 어떤 프레임워크로 내가 일을 해야 하지? 라고 좀 생각이 안 날 때 GPT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이런 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아? 이런 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통 진행이 되는 거지? 라고 물어봤을 때 GPT가 일의 순서나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초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필요할 때 GPT가 그 점화 효과라고 하죠. 제가 생각을 낼 수 있고 제가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그 단서들이, 그 결과물들이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쉬운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제가 생각을 다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GPT를 이럴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생각이 안 나고 입에서 맴돌 때 점화 효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GPT를 저도 쓰면서 어떤 분들이 GPT를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GPT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느냐라고 생각하면 일이 막 한창 잘 되고 성과를 내고 있을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일이 잘 마무리가 되니까 새로운 일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는데 자료 조사하고 또 새로 기획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인력의 리소스도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GPT한테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자료 조사를 요청하고 이렇게 계속 GPT랑 대화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료 조사도 어느 순간 기획안도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잘러 분들, 일을 너무 잘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쏟아지는 분들에게 GPT가 필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을 할 때 팀워크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직 자체가 커서 굉장히 여러 동료들과 협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동료가 적고 나와 같이 뭔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팀원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GPT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창업하면서 제가 회사의 색깔이나 또 사업의 방향들을 수립할 때 GPT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이 없거나 혹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가 좀 적은 분들, 대화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GPT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사에서 인턴분들을 활용하다가 인턴의 TO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GPT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인턴분들이 수행해 주셨던
자료조사와 같은 리서치 업무나 그걸 또 정리하는 업무들을 GPT가 완벽하게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턴분들도 결국엔 회사에 들어오면 새로운 도메인을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학습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자료조사 혹은 자료 정리하는 업무들을 할 때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코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도 역시 새로운 도메인을 공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그 특정 도메인,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가 찾는 자료들은 대부분 웹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영어로 검색을 하고 그걸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자료를 정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번거로웠었는데 GPT 같은 경우에는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언어에서 자료 조사를 해주고 그걸 정리를 다시 한국어로 해주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이 단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일에 몰입할 수 있다. 그리고 기획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모든 분들이 다 GPT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좋은 퀄리티를 통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 GPT를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GPT를 써서 이제 업무 효율도 빨리 늘리고 일의 성과도 좀 잘 내고 그래서 또 빨리 퇴근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GPT를 잘못 사용하면 퇴근이 늦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GPT를 트레이닝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계속 명령어를 입력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훅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상황에서 GPT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특히 빠른 퇴근을 원하시는 분 GPT를 오히려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GPT를 트레이닝 시키다가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낸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GPT를 잘 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 GPT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맥락을 잘 설명한다. GPT한테 원하는 결과물, 또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맥락을 잘 설명해 보십시오. 영어로는 이걸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보십시오. GPT에게도 맥락을 잘 설명해줘야 내가 의도한, 또 내가 필요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 검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검색에서는 맥락을 가지고 검색하기가 어렵거든요. GPT에선 맥락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다. 두 번째, 원하는 결과의 예시를 보여준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 글이 내가 원하는 글이야. 혹은 이 카피라이트나 어떤 이 기획안이 잘된 기획안이야 라고 먼저 챗GPT한테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서 나의 원하는 결과나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GPT도 인지를 하게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레퍼런스나 좋은 결과물에 대해서 챗GPT에게 먼저 분석을 시킵니다. 어떤 요인 때문에 이 결과물이 좋은 결과물이었는지 혹은 좋은 글이었는지 좋은 기획안이었는지를 챗GPT에게 선행적으로 분석을 시켜요. 그리고 분석시킨 이후에 제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레퍼런스에 준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팁입니다. 세 번째, GPT를 칭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GPT에게도 칭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피드백을 해주라는 의미인데요. 결과물에 대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정확히 피드백을 해주면 GPT도 그것을 반영해서 그 다음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스탠리.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잘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GPT와 대화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제가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막 서술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막 서술을 하면 GPT가 그걸 반영해서 그 다음 결과물을 만듭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여러 차례 GPT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결과물로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GPT라는 단어를 사람이라고 대체했을 때 되게 비슷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GPT를 잘 활용하는 핵심 포인트가 사람과 잘 협업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협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을 협업이라고 하죠. 서로 각자 할 일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협업의 기본 원리이고 이걸 우리는 팀플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챗GPT도 팀플레이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잘 쓸 수 있는 툴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GPT 대답의 기반은 전 세계에 있는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잘 학습해서 저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챗 GPT를 쓴다라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과 협업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챗 GPT, 또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챗 GPT는 사실 협업 툴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쌓아온 모든 지식들과 팀플레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챗 GPT를 100%, 200%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뭐 엑셀 다 검색해서 찾았죠. 엑셀 함수 같은 거 검색해서 찾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다 GPT한테 물어보면 함수 다 짜주는데 뭐.